9% 오른 주식이라고 바로 따라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원문 보도 기준으로 보면 타깃은 2024년 5월 22일 키뱅크로부터 섹터 비중 의견을 다시 받았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사 안에는 1분기 기존점 매출 3.7% 감소, 4분기 4.4% 감소보다 개선, 연초 대비 주가 9% 상승, 소매지수 4% 상승이라는 숫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 숫자를 투자 판단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서울과 판교 투자자 입장에서 바로 적용할 비교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잡고 가야 합니다. investing.com 보도에 따르면 타깃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이고 키뱅크는 타깃에 대해 섹터 비중 의견을 유지했거든요. 1분기 기존점 매출은 3.7% 줄었지만 직전 4분기 4.4% 감소보다는 나아졌어요. 또 타깃 주가는 연초 대비 9% 올랐고 비교 대상인 소매지수는 4% 올랐어요. 데이터만 보면 회복 신호와 부담 신호가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섹터 비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당 업종 평균 정도로 보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강한 매수처럼 적극적으로 더 담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원문 보도 기준으로 키뱅크는 소비 환경이 아직 타깃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2분기에는 기존점 매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주가가 오른 이유보다 이 회복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비교표로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타깃 주가는 연초 대비 9% 올라 소매지수 4%를 앞섰어요. 그런데 실적 쪽에서는 기존점 매출이 여전히 3.7% 감소했거든요. 다만 직전 4분기 4.4% 감소보다는 낙폭이 줄었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주가는 이미 회복 기대를 일부 반영했고 실적은 아직 완전한 반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격과 실적 사이의 간격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깃 주식을 볼 때는 3단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1단계는 기존점 매출이에요. 같은 매장에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보는 지표라서 진짜 체력을 보여주거든요. 2단계는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이 조금 좋아져도 할인 판매가 많으면 이익은 줄 수 있어요. 3단계는 한국 투자자 비용이에요. 서울이나 부산에서 미국 주식을 사면 환율, 증권사 수수료, 그리고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분은 대출금리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매출은 줄었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완화됐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에서 이런 구간이 제일 어려워요. 나빠지는 회사인지 바닥을 지나고 있는 회사인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보고 타깃 주식이 좋다, 나쁘다로 나누면 위험합니다.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소비재, 주식, 재테크 관점에서 봐야 할 질문은 하나이에요. 다음 분기에 3.7% 감소가 플러스로 바뀌느냐이에요. 인베스팅 프로 자료 기준으로 타깃의 시가총액은 720억 7천만 달러, 주가 수익 비율은 17.36배로 제시됐어요. 주가 수익 비율은 쉽게 말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보는 숫자이에요. 또 배당은 53년 연속 인상했고 최근 12개월 기준 배당 수익률은 2.82%로 언급됐어요. 배당만 보면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배당이 있다고 주가 하락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미국 기업 실적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사면 같은 주식도 더 비싸게 사는 효과가 납니다. 또 주담대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분은 투자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높아야 의미가 있어요. 코스피, 비트코인, 부동산, 적금금리 비교까지 같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타깃 같은 해외 소비주를 볼 때 기대 수익보다 먼저 손실 조건을 적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타깃 단일 종목에 투자하면 회복이 맞았을 때 수익 탄력이 큽니다. 대신 실적이 다시 꺾이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둘째, 소매 업종 전체로 분산하면 한 회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지금 대출금리 부담이 큰 분은 현금과 적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전략이에요. 투자는 늘 더 많이 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도 정리해드릴게요. 타깃 주식처럼 해외 종목을 볼 때는 매수가, 환율, 수수료, 목표가, 손절 기준을 한 번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다이어리나 가계부 앱을 쓰면 감정 매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쿠팡, 투자 다이어리 또 대출이 있는 분은 대출금리와 보험료를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보험 비교, 건강검진 비용처럼 매달 빠지는 돈을 줄이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도 실제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타깃 주식은 연초 대비 9% 올랐지만 1분기 기존점 매출은 3.7% 줄었어요. 키뱅크가 섹터 비중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이 균형 때문이에요. 데이터는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아직 확정된 반등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목을 볼 때 주가 상승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매출과 이익률을 먼저 보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재테크와 투자 소식은 https://doert-bessel.f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